여러분, 미국 증시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다우산업지수를 보면 말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그런 지표가 하나 나옵니다. 충격적인 지표가. 무슨 얘기냐. 다우산업지수 주간 단위 하락 기간을 보면 8주째입니다. 8주째. 이게 8주째 주간 단위로 따져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1923년 이후로 99년 만에 최장 하락세라는 이야기예요. 최장 하락세. 야,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시장에서는요, 이제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다우산업지수의 3개월 그래프입니다. 3개월 그래프를 보면 최고치를 올라갔던 4월 21일 35,492.22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간 단위로 따지면요. 지금 8주 연속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것은요, 여러분, 심리가 무너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품이 꺼진다는 그 심리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요, 이미 미국 시장은 2000년대 닷컴 버블을 닮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닷컴 버블을 닮아간다. 2000년대에 있었던 닷컴 버블은요, 주가가 80%까지 내려꽂았거든요. 80%까지.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장세의 어떤 선상에 서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세장 그러면 어떻게 8주 연속 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숙제죠. 일반적으로 약세장은 여러분 1년 이상 갑니다. 1년 이상. 실제 말입니다. CNBC에서 조지 볼이라는 샌더스 모리스 해리스 회장이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약세장은 평균 1년을 가고요. 정확히는 338일을 지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38일 중에 3분의 1 수준이라는 게 3분의 1 수준.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100일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100일. 100일이 지났는데 앞으로 200일 이상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200일 이상이. 그럼 지금까지 떨어진 것만 하더라도 지금 20% 가까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계속 꼬꾸라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저는 지표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지표로 설명드릴 때마다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많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게. 실제 미국의 실전 투자가들도 지금 닷컴 버블처럼 주가가 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콧 미넘인가요? CIO는 최고 투자 책임자란 뜻이에요. 이 CIO는요. 지금 이대로 가면 적어도 S&P 500 지수만 봤을 때 45%가 떨어질 수 있다. 고점 대비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보면요. 지금 실전 투자가들도 약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월가의 저명한 이론가들도 약세장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약세장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S&P 500 지수가 지금 미나미 CIO의 이야기를 그대로 빌리면 2638.11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저는 시장에 대한 불안,
시장에 대한 어떤 이 변동성 아마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약세장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약세장이 시작이 됐는데 약세장은 통상 1년을 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하나씩 마련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미국 시장도요. 변동성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다우산업지수만 하더라도 여러분 0.03%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지만 변동성 보세요. 장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오를 듯 보였으나 시장 와중에는요. 거의 말입니다. 1.5%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거의 1.5%까지. 그리고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서 0.03%로 마감을 했어요. 8.77%포인트가 빠졌고요. 31,261.90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굉장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변동성이 똑같죠. 0.3% 빠져서 33.88이 떨어졌고요. 11,351.6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시장을 냉철하게 봐야 돼요. 실제 말입니다. S&P 500 지수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을 제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수거든요. 근데 S&P 500 지수 보세요. 0.01% 빠져서 0.57이 빠졌고요. 이건 4천이 깨진 지가 오래입니다. 3,901.36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S&P 500 지수는 3,900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3,800까지 깨지기도 했어요. 3,800까지. 그러니까 이런 불안지수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불안지수가. 실제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를 보면요. 지금 S&P 500 지수가 그만큼 약세장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S&P 500 지수는 여러분 시황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20%가 빠진 데다가 앞으로 계속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충격이 됩니다. 여러분. 충격이 됩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제가 미국 시장을 보면서 혹은 유럽 시장을 보면서 좀 더 나아가서는 중국 시장을 보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측이 지금까지 틀린 게 별로 없었어요. 틀린 게. 분명히 지금 전 세계 시장은요. 약세장의 시작점입니다. 저는 약세장의 시작점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됐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약세장으로 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 세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해결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요. 그러면 유럽의 긴장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굉장히 빨라질 듯 보입니다. 빨라질 듯. 여기에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 시장 중에 3대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유럽 시장이 다 오그라지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게 좋아진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잘못된 생각이겠죠. 어쨌든 여러분 세계 시장의 어떤 그 형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해야 되고요. 우리는요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시장보다가 더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 하나씩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